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알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1796페이지 로마자 6번의 사실론 보겠습니다. 사마엘알TV 주입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6번의 사실론 1번의 의의. 사실론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사실론은 법률론과 동일하게 다뤄질 수는 없다. 그것은 법률론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사실론이 법률론에 뒤지지 않는다. 여기서 학설은 사실론을 주는 관계라고 이해하여 혼인의 효과 가운데 혼인신고가 불가분으로 결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사실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에 성립요건 양가로 1번에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론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간헐적 정도만으로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 사이에 합치가 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하고 있습니다. 법률론주의 및 중원주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해보면 군인연금법 제30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해서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론 관계와 결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론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상 1797페이지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요건 외에 혼인의 장애 사유도 없는가에 관해서 그에 위반하여도 무효혼 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성립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률론의 장애 사유는 모두 사실혼에도 장애 사유가 된다고 한다. 판례도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론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번의 사실혼의 효과, 양가 1번의 일반적 효과, 반가 1번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사실혼이 성립하여도 사실혼의 배우자 및 그 혈족과의 친족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성년의지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배우자로서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가 1번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상속적 성실혼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사실혼의 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사실혼의 배우자와 전교관계를 맺은 경우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제3자가 사실혼의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유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번) 자의 법적 지위. 사실은 부부 사이의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따라서 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자는 모의 선거권을 따르는 모가 친권자가 된다. 양가르곤의 재산적 효과. 혼인의 재산적 효과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즉 사실혼의 부부도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진다. 부부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도 사실혼의 경우에 적용된다. 판례 그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 특유의 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의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자에 관한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부정하는 결행은 긍정하나 등기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는 아니다. 양가로 3번의 특별법상의 효과. 민법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많은 특별법령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4번 사실혼의 해소 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연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은 해소된다. 그런데 이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생존 배우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존 배우자의 주거는 전술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확보된다. 한편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가르곤의 합의에 연해서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이혼에 준하는 처리하면 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일방적 해소.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이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에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2007년 3월 10일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년 4월 16일에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자식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년 5월 10일에 사망한 경우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년 4월 18일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1799페이지 한편 그 해소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 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로서는 사실혼이라는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할 수 없어서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의무될 수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의 경우 등으로 재판상 이용과의 규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의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현재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제도의 제반 취지를 살릴 방도는 무엇인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혼 원인 규정과 혼인 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하여 양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 악의 유기, 폭행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임신불능, 단순한 불화, 가출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며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 관계의 성 유지와 연관되는 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다. 판례에 의하면 결혼식 부부 공동체의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식이 모임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제3자가 사실혼 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제3자도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한편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중원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기억,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에 부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유를 패소한 경우에 처의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하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패소 판결 선고지를 그 기산점으로 보완한다고 한 사례. 양가기는 부적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적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1800페이지일 수 없다. 여러분 드디어 1800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양가로 디귿. 무언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을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의 법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감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는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이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에 의하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이 해소된 후에 자의 양육에 관한 학설은 837조로 유추정하자는 견해 909조 및 사항 6항의 친권자 문제를 포함시켜 해결하자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며 판례는 837조 유추적용을 부정한다. 이번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 양가를 원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혼인신고가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사실상 혼인관계 전부 확인을 청구하여 법률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을 신청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어서 조정이 가름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관색이 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상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신고가 보고적 신고가 아니라 창조적 신고라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사실혼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일방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여부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확인에 이익이 없고 당사자 적격의 문제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사실상 사실혼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존재의 확인 청구가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1801페이지 그러나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를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 통역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망자의 과거의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소위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양가로 니은 사실혼 관계 존재를 확인하는 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로써 그 일방 당사자가 호적법 제7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 뿐이고 그 심판 확정으로 곧 당사자 간의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혼인을 성립하는 것인가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 혼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통역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당사자 간의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호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고요.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3항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 산업선언법 시행령 제29조 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1항 1호 군인연금법 제3조 1항 4호 동명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 등에서 각종의 급여 등을 받을 권리자를 규정하고 있는 등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지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존부 확인의 청구는 그 법률관계들과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열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실적 또는 잠재적 법적 문제가 일거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청구에는 확인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청구에 관한 민법 865조와 180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8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양감 3번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 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미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원만한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판례에 의하여 사실혼의 존속 중에도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유효하게 법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 판결에 의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혼인의자가 준정되어 혼인 중에 자료대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진다는 점에 실익이 있을 뿐이다. 예, 사실혼에 대해서 자세히 봤고요. 예, 이 이상 없습니다. 그냥 더 좋은 판례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